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링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도 책임지러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에게는 참 혹한기 같았던 주말이었는데요. 그래도 주말을 좀 아름답고 행복하게 힐링을 좀 하고 오니까 오늘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뇌적인 부분, 즉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힐링이 잘 됐던 것 같겠고요. 그런데 참 드디어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증시의 격언 중에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잔인했었던 4월달이 드디어 마무리를 가고 가정의 달 또한 행복의 달 모두가 다 방긋웃고 해피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긍정의 기운을 가지는 5월달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엘리엇의 시처럼 주식시장도 4월달에 참 잔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4월달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것을 소외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바로 주식 승천 시청자분들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4월 증시 마무리 잘 지어야겠죠. 그 마무리 짓는 속에서 누구랑 같이 하면 될까요? 바로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멘토 또는 주쌤 김도영이 진행자를 콕콕 찍어서 질의해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시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4월달과 이제 5월을 막 넘어가는 징검달, 수요일, 휴일도 좀 하나가 있긴 한데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 전에 저희가 이 기존 요일 멤버들을 고스란히 이번에 고정 픽스를 좀 시켜보는 한 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금일 출연하신 우리 두 멘토분들 먼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성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나문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신창환 멘토와 나문호 멘토가 함께 오늘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충분히 있는데 이미지와 좀 상세하게 다른 거는 나문호 멘토를 보면요. 주식 조교는 좀 더 감정이 없고 감성이 없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요. 우리 나문호 멘토를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담을 좀 나눠보면요. 참 이분 감정 풍부하구나. 감성이 참 어린 소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식계 조교이시지만 또 감성을 어린 감성을 갖고 계시는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나문호 멘토님. 집에 계셨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아이고, 저같이 생긴 소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돈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다행히 저희 딸은 저를 조금 많이 닮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덜 벌어도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은 저 세미나를 을지로에서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을지로에 그 아주 유명한 호프집들이 좀 모여 있어요. 공구상 뒤쪽에. 그게 이제 노가리 한 마리 이제 1,000원에서 지금 이제 100% 인상이 되어서 2,000원짜리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한 이만해요. 거기서 이제 노가리에다가 이제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네. 참 그 노가리 집이요.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요즘 그 맥주도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맥주도 이상하게 생맥주가 굉장히 맛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나와 있는 맥주 중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쓰고요. 그리고 냉각기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 하면서 40년 정도가 흘러간 집인데요. 요즘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먹거리 A 파일이라는 그런 네. 이제 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많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착한 식당을 선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항상 꾸준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상 성공을 하고 좋은 것을 안겨다 주더라. 그래서 토요일 날, 그게 이제 노가리 집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노가리 먹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정말 먹어보지 못할 게 이제 동태찌개, 생태찌개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네. 하여튼 작은 가족 값싼 그 안주이기도 하고 값싼 맥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의 보람을 가지고 한 40여 년간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제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은 좀 편안하게 쉬면서 그러한 생각들 좀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나무로 멘토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주말에 음주 가무를 했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피로를 풀었다인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맞습니까? 예, 피로를 풀면서 예, 충분히 쉬었습니다. 오늘을 네. 위해서 많이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힐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을 또 오늘 우리 메인 작가님께서 이분을 또 어여쁜 강아지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여쁜 강아지로 비유를 하니까 이분 하면 딱 생각난대요. 불독 같은 이미지의 소유자. 그쵸. 불독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센스 굿이야. 우리 김 작가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독설가 할 말은 한다라는 신청하면 또 한 주 동안 근데 헤어 정리를 해갖고 오셨네요. 예. 저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회사 옆에 그 은퇴하신 그 이발 할아버지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3,000원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요즘 머리 깎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3,000원 주고 이렇게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왜 깎았느냐? 이제 제가 이번에 1년에 보통 한 5,000명 정도 초청하는데 이번에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에버랜드 초청을 했어요. 네, 에버랜드 초청을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 이제 입체 영화입니다. 입체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경고를 했어요. 안경 벗으면 눈 빼간다. 이랬더니만 그 입체 영화 무섭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역시 매주마다 이벤트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분이 참 불독 같은 이미지인 건 뭘까요? 방송에서도 독설을 하는 이유는 뭘까? 좀 저렇게 카리스마 속에서 유연함이 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이 두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주쌤 김도영은 항상 장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 시장은 A컵이다, B컵이다, C컵이다, D컵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의미 있고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C컵과 D컵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D컵 형태가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즉슨 편안하게 주식을 즐길 수 있었고 오전장의 조정 장상 속에서 눌림목 매수가 들어갔고 오후장에서 수익 구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돌아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었고 또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이슈앤토크 오늘 장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1940선에 겨우 턱걸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발 부분에 대해서 월말 효과의 방어조가 나오긴 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이 정고점 다시 돌파를 하면서 57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됐고 금일 같은 경우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낸 종목들이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옥석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말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가장 장기전이 가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 매도 압박이 가장 장기전으로 가는 것과 지겨울 정도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문 닫힌 개성공단, 남북 경협주의 먹구름이 온 건 사실입니다. 주말 내내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래도 그 부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주가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해도 되는지 남북 경협주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지지부진했었죠. 답보 상태, 즉 옵션 만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의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는 게 이제 A, B, C, D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이니셜 부분에 대한 영문자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겨우겨우 외국인의 팔자세가 조금 진정되는 하루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로 그나마 방어를 했습니다. 1940선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요. 우리 나무르 멘토 오늘 장 어떻게 좀 봐셨나요? 일단 계속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이죠. 예, 뭐 철저히 지수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계속 말씀해드립니다. 이 지금 뱅가드 물량 빼고 나면은요, 외국인은 분명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뱅가드 물량이 지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중국을 비롯해서 이 브릭스 국가들의 주가 흐름들은 좀 약화된 모습이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IT 종목 정도가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소재 산업재군들은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썩 좋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유틸리티, 통신, 유통, 의약 등의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이제 제조업 경기 회복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지금 FOMC 회의라든지 ECB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변수 부분에 대해서 FOMC 부분 그리고 또 다시 이제 ECB 쪽의 기준금리 부분의 결정 부분과 그러니까 추가 정책 여부까지 보는데요. 일단 이탈리아 종목 자체가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요 나무르 멘토 전반적으로요 현재 지금 뱅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7월 둘째 주쯤이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사실은 시장의 시나리오상으로는 6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할까요? 우선 지금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고요. 엔저가 너무 좀 강하게 되었던 부분 또한 무가에 줬죠 이번에 FOMC에서도요. 있었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 뱅가드 펀드의 물량에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1,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이 나왔긴 했지만 쇼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은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점진적으로 이 뱅가드 물량에 대한 지금 이제 반환점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한 지금 잔존 금액은 한 4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4월달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미국의 QE3 조기 종료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미국의 증시가 좀 충격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2.5%대로 지금 답보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 조기 종료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월 달은요, 4월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월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5월부터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부분 속에서 뱅가드 물량이 계속 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의견이 좀 답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신창원 멘토 그 엔저 효과 부분이요. 예. 사실 이제는 엔저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발목 잡는다는 이제는 핑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핑계 같아요. 무가를 지금 시켜주고 있으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예. 시장들이. 그러면 여기서 결국 돌파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대형주 쪽에서 결국 그 돌파구들을 찾았다라고 보시나요, 혹시? 글쎄요, 찾기가 이제 뭐 일단 저는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4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찾기는 찾는데 확실하게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네네. 좀 보이는 거고요. 방금은 남원장님께서 이제 다 말씀은 뭐 대외적인 요소는 다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최근에 이제 사생결단식으로 이제 일단
돌파의 가장 문제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인데 그 외국인이 매도를 왜 하느냐. 물론 뭐 뱅가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선물에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3조 규모. 예, 그 2조 7천억 그 굉장히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선물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선물 평균 가격대 이제 매물대를 보면 네. 이 평균 가격대가 2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외국인들이 많이 먹었다가 조금 반납을 하는구나. 예, 네, 정리를 네, 하고 지금 크게 못 먹었어요.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저번 그 3월물처럼 레이스 감겨가지고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외국인들이 아침 그 선물 요즘 그 분봉을 보면 네. 아주 그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분봉 보면 그 아침부터 이제 치고 나오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꼭 매일 지금 일주일째 아침부터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게 3분봉인데 치고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걸 방어하겠다. 근데 봉하겠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요즘 보시면 전에 과거 한 2년 전에도 외국인이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네. 지금 외국인이 일사불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금공단이 실제로 일사불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이 코너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 자체를 1900 이하 갔을 때, 1900포인트 이하 갔을 때, 전 뭐 1940 간다 했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를 빼고더라도, 네. 엔저 그 돌파를 빼더라도 선물 구조상으로도, 주가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쇼커버링송으로 좀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예. 매도분에 따른.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예. 가장 큰 특징적으로 좀 잡아봤던 게 있어요. 희망이 좀 보이셨나요, 혹시? 글쎄요, 주가가 아침에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일단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300일 이평이 지지 여부거든요. 네. 제가 이제 400일 하방 이탈해서 400에서 돌파할 것인데 지금 300일 이평에서 계속 치열한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방이 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이제 검은 게 이제 이 원화지거든요. 원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를 이제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원화가 생각보다 약세 때보다 원화가 강세 때, 네. 원화 강세 때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원화 1,100원이 이제 이 자리거든요. 네. 1,100원인데 지금 오늘 이제 원화가 1,100원 깨지는 그런 부분인데 1,100원 이상인데 1,100원 곧 깨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그 사이 이제 원화와 우리나라 주가는 항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달러 엔의 그 뭐 약세 이거는 이미 고정된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약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지만 저는 원화의 강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데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1,100원 되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원화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100원대 부분에 들어왔죠. 1,100원대 거의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화가 지금 107원이거든요. 네. 요즘 5원 뭐 4원. 그래서 1,100원 이하만 가면 주식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달러는 엔저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원달러 환율의 추이 자체, 이제 1,100원 부분에서 이제 깨지는 부분에서 긍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엔저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 부분 갖고는 방어조차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FOMC 회의, ECB의 기준금리 결정, 또한 G2에서 제조업 지표 부분이 나오죠. 과연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또다시 위축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신차원 멘토, 예. 시장 영향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금리와 뭐 동결이겠죠? 글쎄요. 저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인하 있습니다. 쪽으로, 예, 인하 22에서. 쪽을 보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지난달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무제한 공급 통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우리나라가 실시하지만 통화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네. 무제한 공급을 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고의 통화량인데 그 통화는 더 이제 제가 볼 땐 통화란 게 이제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5만 원짜리 이후에 네. 그 5만 원짜리 발급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5만 원짜리 잘못 발급했다 굉장히 돈이 없어졌다 이래 네. 말이 나오거든요. 통화 증발이 심하다 이래 나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들고 있는 게 상반기에 지금 경제가 2% 이하 이제 발전될 것이다. 그래 되면 신정부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개성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금리는 저는 조금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네. 그러면 예.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인하된다는 건 결국 엔저 부분에 대한 방어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방어 쪽으로 유럽 보고 선진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의. 예, 예. 예. 그러면 이 FOMC 부분도 대충 어바웃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생각하셨던 결론으로 도출이 된다. 저는 주가가 제가 뭐 수익을 말하다 주식 선생님 계속 네. 이야기했지만
저는 1980포인트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1980까지. 예, 8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간다주의입니다, 지금.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빠져가지고 조정받았으면 괜찮아. 삼성전자가 전혀 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아주 아름답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 삼성전자가 빠지고 이제 조정을 받았으면 이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무거운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받았다는 것은 다른 주식이 급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주식이 지금 지금 지수는 사실 삼성전자 몇몇 종목 빼고 나면 지금 지수는 1800포인트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 그러면 다른 주식이 분명히 뜰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 안 뜨냐?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하. 여러분들 때 삼성전자를 이제 저는 180만 원래 보고 있다 이랬는데 저는 주식을 이제 물론 비관 논자인데 네. 지금 자체는 주식을 굉장히 이제 호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결국은 모든 전 종목 부분에 특히 삼성전자까지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아니라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나무로 멘토,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ECB의 기준금리 부분의 결정 부분에 이제 색깔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전략을 신청한 멘토에 G2G 접지표 조금 불안불안해요 지금. 예, 예, 미국발, 중국발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제조업 지표들이 지난달에 전부 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철저히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남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선진국 중심의 어떤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FOM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의 차이인데 시각의 차이가 되겠지만은요. 이러한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하 쪽으로 보세요. 예, 저도 0.25% 정도, 예. 그래요?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또 제가 치킨맨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좀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악재와 호조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네.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박스권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 192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잠시 제가 그어놓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선을 한번 그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하방 추세선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네. 지점을 지금도 이제 역시 통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지가 또 된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는 1920포인트를 방어를 해내야 되고 위쪽으로 한 1960포인트 정도 내에서 철저히 선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몇 포인트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1920에서 1960포인트 사이에 어떤 박스권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변곡 구간이다라고 나무로 멘토가 해석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지금 코스닥은 또다시 한번 신나게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형주 쪽에서 나무로 멘토의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에서 주요 이슈, 아니면 특징적으로 보셨던 건 뭐가 있나요? 예, 계속해서 수급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충분히 계속 갈 수 있다,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를 말씀해드린 이유가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는 유일한 해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이 그런 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일단 5년 최고점이죠. 565포인트를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요. 역시 거래소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닥의 어떤 강세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또 특별히 이제 유통이나 소매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냈습니다. 그것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가는 말이 훨씬 더 잘 달리거든요. 네. 즉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이 가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이제 확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확산이 과도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 또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제 컴퓨터 이 화면을 볼 수 네네. 있다면 네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요. 네. 지금 2009년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 빨간색이 대형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하. 파란색이 중형주의 흐름이고요. 네. 검정색이 이제 코스닥의 흐름인데 네. 2009년 상반기 때 보면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과 그 중형주의 어떤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이 갔네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대형주의 랠리가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중형주는 코스닥과 대형주 사이에 어떤 수익률만 나오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는 좀 거꾸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중형주와 코스닥의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괴리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단 항상 괴리가 다 축소가 돼서 역전이 나타나고 나면은요, 항상 대형주가 다시 달려가던 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중소형주들의 어떤 추가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역전된다면 그 시점은 분명히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겠지만 아직은 역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남으면 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요. 네. 코스닥 쪽의 비중과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을 현금 100%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 쪽에 좀 더 많이 내시겠어요? 투자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1억 정도가 되신다면은 아무래도 7대3, 6대4 정도 네. 거래소 6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소 비중을 많이 넓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투자 금액 1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추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이제 4대6 정도로 코스닥 우위를 조금 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600포인트 언저리까지가 그 정도 비중이 될 것이고요. 그 정도 60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다시 이제 비중 조절에 한 번 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중소형주 랠리 같이 함께 즐기자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셔놓고는 결국은 유가증권 가격 매력 쪽 부분에서 안정적 투자로 좀 가는 게 맞는 거네요. 안정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을 무시하고 그렇죠.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또 그 투자의 맞아요. 역사이클에 말려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승부를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선물 같은 거 하는 게 낫겠죠만, 그렇지만 주식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그리고 어떤 그 길게 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간 롱런 수익률은 좀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비중 조절이 사실은 지난 100년간 미국 증시 투자를 어떤 결과론적으로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요, 항상 어느 종목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수익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목을 배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분이 종목 선택보다 더 중요한 수익의 어떤 근원이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남원장님 말을 좀 더 추가해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남원장님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 100개 종목 상장 분석책 20년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몇몇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지만 네. 거의 신고가 있죠. 네.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 분석 신고가 신저가 날이 있습니다. 네. 52주 신저가 날, 2주 신고가 날 이래 보면 신고가 날은 종합주가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100종목이 플러스 한 95%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에 걸쳐서 거의 다 났어요. 실적 상관없이. 네, 네. 근데 이제 연중 최저 있죠. 연중 최저는 한 55,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종목의 연중 최저는 한 55%, 60%밖에 연중 최고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에 걸쳐 다 똑같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 100종목은 실적이 나쁘나 좋으나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따라간다. 거예요. 예. 또 하나 지금 화면 내 보면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 이제 붉은색이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근데 검은색이 코스닥이고 여기 청색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항시 보면 코스닥과 그다음에 코스닥과 코스피 이 이격이
그러니까 이격이 항시 같이 안 가고 똑같다가 항시 벌어졌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격 자체가 계속 3, 4개월에 걸쳐서 오락가락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코스피가 안 움직이고 코스닥이 뜨죠. 다음에 어떻게 됐냐? 코스닥이 코피 터지고 코스피가 또 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볼 때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12개월 동안 6개월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6개월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우리 남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뭐냐면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낙폭 과대보다 더 좋다. 그리고 항시 6개월 결론은 1년의 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인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한 2개월째 이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뜨고 코스피는 이제 2개월째 됐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2개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코스닥이고 이 코스피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 보통 이격이 벌어지면 한 3개월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제가 한 15년 통계를 내봤습니다. 봤을 때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저는 거의 말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상승만 하면 코스닥이 특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로 또 코피가 터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나무누멘토도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좀 더 집중력 강화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투자를 신창원 멘토는 당연히 대형주 쪽만 보시니까 그쪽으로 더 집중하자. 맞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예.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시장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매력 플러스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랠리 부분을 가져갔을 때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한 구간이긴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은 수익 구조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쪽에 한 표를 더 주셨거든요. 근데 저 주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3개월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계좌를 라이징 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중소 쪽에서 지금 황제주들이 등급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매력이 있고요. 저는 두 분과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린다면 낙폭과대 가격 매력 있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다른 중소형주와 다른 올라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야 될 대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과연 이 결과가 다음 주 정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소식 부분에서 일제히 또다시 약세를 지겨워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유동성 위기 계속되고 있는데 나무누멘토 STX 지겹죠? 예.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지겹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70, 80년대, 물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율산그룹이라고 있었죠. 율산그룹이라고 우리나라의 최대 성장하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수출한다고 해놓고 배에다가 돌 실어가지고 바닷가에 빠뜨리고 오고 장려금 받고 했던 기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한보철강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N 관련 그룹들이 또 한 번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STX 그룹도 나오는데요. 급격한 확장은요, 분명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STX 그룹의 너무 빠른 성장이 또 이러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생기는 종목은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 속에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제부터는 점쟁이의 영역입니다. 점쟁이 영역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점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그냥 빠져나오시면 좋겠고요. 이게 물론 잘 개척이 되어가지고 정말 큰 좀 윷놀이 같으면 모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모 아니면 도만 나와도 좋은데 백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불확실한 종목은 철저히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짧게 나오면은요, 손해를 이 종목을 통해서 만회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종목들은 일단 빠져나오고 다음 좋은 기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나무누멘토 같은 경우에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에는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짐 빠지는 부분에서 힘들게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실난 종목들 저희 주식승천 멘토클린을 통해서 계좌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챙기시면 원금 회복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창원 멘토, 이 STX 그룹 진짜 말 많고
많고 탈 많은 거 정말 이게 제2의 한보 사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뇌관이 터질 만큼 터진 거예요, 이제.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은행, 은행들이 그 서민들한테는 악질적입니다. 굉장히 악질적이죠. 맞아요. 예, 서민들은 악질적인데. 글쎄요, SX 그룹이 저도 정권회사에 뭐 20 한 몇 년 있었는데 SX 어느 날 갑자기 짱 떴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과연 대출을 누가 해줬습니까? 난 그 대출 해준 사람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출이 없었으면 예. 그룹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대출 자체가 묻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X 그룹이 꽝 컸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SX 그룹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회사가 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드는 부분인데 그 피해는 우리 개인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뭐 제가 볼 때 SX 그룹 자체를 없애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어떻든 뭐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커요, 이 그룹이. 네. 근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부채 비율도 높고 이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관리를 잘해가 우리 개인들 투자에게는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STX 그룹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가치 부분도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STX 그룹주는 아무리 가격 부분의 매력이 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도 쳐다보고 싶지 않다. 보여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X 그룹도 우리 신규적으로는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에 세 사람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겠고요.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겹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개성공단 결국은 철수한다는 소식 부분 긴급하게 주말에 계속 나왔었죠.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입니다. 1위 1비 또한 전쟁 관련주도 난리가 있는데요. 견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중에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나무르멘토 전반적으로 이 경협주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내용들이 1위 1비예요. 실적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뭐 개성공단 철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 반응하는 모습 별로 없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성공단의 주 생산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이 기업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개성공단의 어떤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는 전개가 되겠지만은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폭행 리스크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철저히 다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신창호 멘토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월 30일, 내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끝납니다. 미국과의 훈련이. 예. 그 돌발 행위를 내일까지만 기다린 거 아닐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두 분 다 이제 승자하고 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둘 다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상좀 보는 사람이. 네. 그 시작은 거대한데 나중은 미하다. 아마 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상이 더 세답니다.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보다는 네네네. 더 세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조금 뭐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개성공단 폐쇄 부분이 이제 우리 사실 방금 우리 남원장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체 국민 GDP에 봐서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해 남도가 전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쪽 입장을 사야 돼. 우리가 만약에 동해안에 러시아 만약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150대 뜬다. 우리는 비상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다 상대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과연 이 독수리 훈련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거를 주구장창 이렇게 또 한 달, 두 달 또 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끌고 가 부실하면 낼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훈련 자체를 남해안에 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 서해안 가까이에 뭐갑니까? DMZ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남해안 하면 될 거, 남해안. 아니면 독도 옆에 한다든지. 네. 이래야 하면 되는데, 꼭 가까이 해가 사람, 끌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엉뚱한 사실 개성 공단은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이거든요. 5만 명 캐도 보면 진짜 기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둘 다 원만하게 되는 부분. 일단 결정적인 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 분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사화되고 또 두 분이
뭐 남쪽 두 분이서 기싸움 한대. 그 기싸움 해가지고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꼬라지가 없도록 했으면 저는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남북 경협주 또는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뉴스에다 일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긴급 속보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S&P 그리고 나스닥 자체적으로 지금 상승 출발 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해외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의 승천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궁금하시죠? 순위 변동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분들의 종목 수익률 베스트 10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 1위 부분에 오리미중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J 컨텐트리가 2위로 단계 상승이네요. 양승모 멘토도 2위 상승세. 양승모 멘토 YG 엔터테인먼트가 4위 부분으로 단계 하락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 양승모 멘토가 3종목이나 올려놓네요. 그럼 다음 6위부터 한번 볼까요? 6위는 정대희 멘토가 꾸준하게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나무노 멘토의 LGU 플러스가 시장 속에서 올라오면서 7위권으로 단계 상승에 새롭게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0위권을 유지하면서 안성준 멘토 역시 KG이니시스를 가지고 9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종목 수익률, 오늘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멘토분의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1위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종목 수익률 역시 일양약품이 31.6% 1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 포트 변경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주간 수익률 베스트 5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바이오랜드가요, 무려 한 주간에 19.8%나 올라오면서 현재 수익률 16.7%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겠고요. 가장 특징적이 있다면 정대희 멘토가 테크임을 조금 걱정한데 근데 기다려봐라고 하더니 주간 수익률 8.8% 상승세 들어오면서 현재 수익률 구조 9.9% 수익 구변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5위권의 양순모 멘토의 종목도 5%의 상승세. 주간 수익률들이 상당히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벤치마킹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네요. 주식승천 승무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쳐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으로 설정이 되는 것은 이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패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손절 처리 또는 손실 부분의 탄력 둔화 등과 같이 손실 부분이 발생이 돼서 매도된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위는 김용준 멘토와 정대희 멘토가 2승 1패로 동일하게 1위를 하고 있겠고요. 나무노 멘토가 두 종목이 지금 손절이 나가면 포트에 제외되면서 2패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양순모 멘토 요즘 야무집니다. 시장에서 누구 하나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정도 5종목 모두 다 보여주견을 주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게 아이마켓 코리아가 YG엔터 싸이를 올라타는 모습의 18.4% 긍정적이네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B세미콘이 5.6% 상승세에서 보유견을 줬고요. 이라이콤이 내일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손절가가 16,500원이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내일 17,800원 매수가에 포트 신규 편입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가장 큰 특징적으로는 4월 30일날 포트가 교체할 것이다 먼저 공지를 해주셨는데요. J컨텐트리가 목표가 5,500원을 도달했지만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이 들어왔는데 다 플러스가 위메이드 역시 4.3% 신규 편입 이후에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요, 이 KG이니시스가 가장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결제 부분에 대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면서 13.1% 상승세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금일 출연하신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U 플러스가 독보적입니다. 14.8%로 상위권에도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5종목에 대한 의견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수가 상승 쪽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우상향 쪽으로 오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우리 주식승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쪽에서 현재 수익 구간이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신규 편입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적인 시스템을 또다시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우리 멘토분들이 주시는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편입 시도가 될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월, 화, 수, 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포트폴리오와 신규적인 종목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합니다. 또한 기존 보유 종목이 수익 구간에 나오든 손절을 처리하던 이게 포트폴리오 실시간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대응하니까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약에 애청자 부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포트폴리오 변경 사항을 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가요. 이건가요? 이분이 싸이 효과의 YG엔터처럼 유현진 선수가 CF 광고 만들었는데 이 효과입니까? 도대체 LGU 플러스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르 멘토. 예, 뭐 LG U+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텔레콤도 네.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통신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가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굉장히 좀 눌렀다고 본다면 이제 공정위 지난번 방통위의 징계 조치 이후에 일단 마케팅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이 1분기 뿐만 아니라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제기가 되면서 네. 기관들의 매수세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가 10,000원이었는데요. 일단 10,0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10,000원에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선매도하기보다는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매도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계속 홀딩. 네. 네. 자, 그럼 그리고 골프존 보여주시겠어요? 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용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프장 관련된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소셜 커머스 관련해서도 골프 전체에 포탈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골프장까지 이 사업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이러한 주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주말까지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7만 원 넘어서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우 인터내셔널. 네. 자, 이 대우 인터내셔널 4월 지금 가스전 생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잡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신규 종목 추천을 위해서 포트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상승 가능하고요. 현재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 마이너스 1% 잡혀 있는데 수수료 남기면서 빠져나오시는 거는요. 당장 뭐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1% 이상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39,000원 이상에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수수료까지 다 빼고 나서 네.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의 중장기적 어떤 포트폴리오로 나는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5종목 룰, 우리 이제 주식 승천의 룰과 그리고 단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네. 신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종목상의 어떤 기업의 변화는 전혀 없다. 전혀 리스크 없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라면 수평 이동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도 되고요 하셨으면 대우 인터내셔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무르 멘토 찾으러 가야겠죠?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야 만나뵐 수 있죠? 내일 아침에도 전화 연결이 되고요. 항상 주식 증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나무르 멘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샘플러스 오시면은요.
저 중앙경제연구원 클럽이 있고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 같은 거 할 때 네. 꼭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우리 방송을 보고 사셨던 아니면 들고 오셨던 새롭게 가지고 오셨던 나무로 멘토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샘플러스 통해서. 아, 그럼요. 네, 전혀 걱정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GS 리테일 한번 보죠.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은 우리가 이제 편입한 지가 좀 그 시간은 좀 됩니다만은 네. 아직은 지금 유통업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CJ 오쇼핑이나 그다음에 GS 홈쇼핑 등의 종목들 지금 완전히 롱런 홈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백화점주들이 요즘 꽤 볼만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천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는데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신규 편입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예측되어지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이제 소매 유통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순환매 차례가 거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좀 발빠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역시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간은 GS 리테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정기술 좀 잡아주시죠. 네, 한전기술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종목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톤을 이어가지고 한전 KPS도 올라갔는데요. 한전기술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지금 당장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추후에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수급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적으로 지금 3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서 주가는 제자리, 즉 매집도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요. 추후 상승할 때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골프존, GS 리테일, 그 다음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한번 시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같이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겠고요. LGU 플러스는 시장 부분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더 우상향 쪽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일단은 저희 룰의 법칙에 따라서 교체 부분 때문에 오늘 포트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대우 인터내셔널 또는 다른 종목 필요할 때는 어디로 들어오면 된다? 예, 샘플러스 중앙경제연구원 클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강하게. 샘플러스 중앙경제연구원 클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네요. 네. 그쪽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원시원한 스타일의 신창한 멘토의 예. 포트폴리오. 지난주에 시원하게 셀트리온 하면서 아주 그냥 인기를 쫙쫙 저도 속이 좀 시원했는데요. 오늘 포스코부터 시원하게 리뷰해 주시죠. 예, 먼저 그 하기 전에 저희 손님들 일단 제가 다른 분 거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는 사실 전날을 장중에 받지를 못합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뭐 증권 방송을 하지 않고 문자 서비스만 하는데 이제 문자 서비스 종목 중에 이제 두 종목 때문에 오늘 저희 회사가 마비가 오늘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제가 찔기니까 우리 손님들도 찔겨졌어요. 그래서 일단 두 종목 한국타이어월드인데요. 수익이 50% 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여러분 LG전자 우선주입니다. LG전자 우선주는 고점에 매도, 수익이 50% 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하시고요. 한국타이어월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문자 서비스만 하는데 이제 문자 받고 추가적으로 신청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를 다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 두 종목 하니까 여러분 한 종목은 고점 매도, LG전자 우선주는 고점 매도하시고 한국타이어월드는 지속적으로 보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 포트폴리오 하겠는데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인데 이상해요. 내 나온 날 빠집니다. 내 나온 날 빠져요. 사실 추천하고 상승했어요. 추천하고 상승을 꽤 많이 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거의 집계형 모양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막 괜찮지 않을까. 신저가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히 W자 이런 모양을 보일 때는 안 나니까 여러분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사실 포스코가 굉장히 실적이 나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코가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사실 포스코가 지난주에 토픽이 탔죠. 네, 맞아요. 교양 없어요. 저도 욕은 열심히 해도 그 스튜디오스를 두드려 패진 않습니다. 포스코 그 에너지 임원이 꽝입니까? 옥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양이요, 양. 예, 아주 양 선생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 포스코 자체가 저평가됐다. 좀 말씀드렸고요.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제 주가가 반등 후에 이제 밀리는데, 제가 볼 때 1차 상승 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타임에 조정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형주가 여러분 그 사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죠.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서름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뜰 때 같이 다 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 SDI입니다. 사실 그 갤럭시 S4의 최고 수혜주가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서름 좀 받고 있죠. 서름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에서 팔았어요. 기관 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사이 제가 추천하고도 계속 팔고 사고 충분히 됐고요. 고점에 팔아가지고 저점 사고 충분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2만 원 단위의 2, 3만 원 단위의 단타를 지속하면서 일부를 꼭 저는 보유해야 된다. 왜? 종합주가 지수 오르면 삼성전자가 천부적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많이 났습니다만은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빠르게 정신없이 지금부터 달려가 봅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야 될 종가, 장중 눌림 또는 장중 고가를 따라잡아야 될 내일장 승천주 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도 나무누멘토만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군요. 나무누멘토의 GKL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종목분들 또는 GKL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체 없이 전화 문자 주세요. 그래요. 나무누멘토가 오늘 내일의 승천주 빠르게 받았는데요. 전화 오면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받으셔야죠, 김 PD님. 네. 신청한 멘토가 오늘 안 가지고 오셨는데 나무누멘토 대우인터내셔널 포트 종목 교체로 가지고 있어요. GK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인생은 한방 아니겠습니까? 네? 팟을 한번 더 드리죠. 세븐럭 카지노 회사입니다. GK의 이제 카지노 회사인데요. 그래서 우선 카지노 회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GK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GK 굉장히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우선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GK를 바꾸게 된 첫 번째 배경 한번 제 컴퓨터 화면을 먼저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컴퓨터 화면을 이제 네네, 나오고 얘기해 있나요? 주시죠. 네. 예. 보시면은요. 비교 차트군요. 예, 비교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10년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대형주와 그리고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비교 차트인데요. 네. 파란색이 거의 몇 번을 제외한다면 빨간색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거래소 중형주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확실히 거래소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훨씬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코스닥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좀 많이 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은 역시 이제 안정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중형주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내용에서 출발해서 이제 GKL 이제 드렸는데요. 일단 GKL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309억인데요. 지금 카지노 그리고 관광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카지노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도 롯데호텔, 힐튼 호텔 그리고 부산에 또 부산 롯데호텔에 이제 세븐락 카지노가 있거든요. 3개의 영업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의 어떤 그 비중은요 분명히 일본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6% 정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인들이 최근 이제 고객의 숫자는 23%밖에 안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
정말 빠진 거 땡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KL 생소하지만 그러면 위험한 회사 아니냐? 지분 보시면 이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51%를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 그리고 국민연금이 7%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펀드가 7%, 그리고 미래에셋 등이 한 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업,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기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 작거든요. 이 작기 때문에 이 물량을 나눠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파라다이스는 잘 아시고 강원랜드를 잘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GKL이라는 종목을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 아니다.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네. 중국의 우리가 중국발 호재 기업들 나오는데요. 이 중국 관련해서 전체 매출액, 중국 관련된 매출액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라겔락 같은 경우에도 한 50%가 넘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대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GKL 같은 경우에도요 한 45% 정도를 중국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이 락앤락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주가 대 수익률을 보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25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GKL 같은 경우는 14대 이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중국발 어떤 호재도 못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대비 주가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다면 이 파라다이스와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성이나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자산 그리고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주가 비율은요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3년, 14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의 장세가 외국인 기관 주도의 어떤 코스닥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단기나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면 일단 중국의 매출 비중이 45% 나오는데 분기 드롭백이죠. 드롭백 이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칩을 바꾸는 금액입니다. 네. 분기별로 한 1조 정도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조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 실제 이익은요 한 400억 정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원래 실적의 어떤 그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히 1분기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 2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금 이제 관광진흥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GKL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의 현금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신사업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내에서 카지노 시장도 굉장히 화랑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러한 유입과 이제 우리나라의 진출이 보다 수익성이 좀 좋게 나타나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의 마케팅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좀 잡아주시죠. 네. 네. 지금 GKL의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대, 좀 3.7%대로 약간 이제 급등이 나온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강도는 굉장히 세고요. 2009년에 상장되었으니까 아직은 좀 완전히 모두 제대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세몰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 매도세보다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 가격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가격이 34,750원인데요. 현 가격을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을 기준점으로 매수에 나서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추세의 어떤 박스권 상단, 추세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부분, 한 5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선 1차 목표가 선정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한 32,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32,000원 선에서 하회할 경우에는요, 역시 일정 부분 어떤 횡보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2,0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권해드리고요. 1차 목표 5만 원까지는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매 포인트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신창한 멘토, 이 GKL에 대해서 예. 모든 걸 좀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뭐 회사는 좋은데 뭐 그 사이 13,000원대 34,000원 그 전에는 왜 추천을 못 했는지 좀 아실 거예요. 뭐 시세가 거의 저한테 물어보지 마. 아쉽고요. 시세가 너무 아쉬워요. 네. 17,000원에서 사면 더블 나기 전에는 이 바닥에 추천해가 우리 그 시청자들을 좀 많이 먹여줬으면 좋았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가장 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예, 너무 많은데 뭐,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 그 셀트리온이 운전자금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 대가 된 문제가 있다 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운전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차익금하고 운전자금이 늘어나는데 뭐 순차익 투자 부분입니까? 차익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투자 부분이고요. 현금, 네.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금 흐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차익금이 많아지는데 현금 흐름이 좋은데 차익금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신규 마케팅 비용이랑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 비용, 마케팅 비용이 일본의 마케팅에서 중국 마케팅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투자가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요. 예. 그렇지만 현재는 뭐 유보율이 한 900%가 넘는 상황이니까 뭐 자금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식이 뭐 지금 현재 보시면 퍼가 34화 되거든요. 예, 퍼가 34화 됩니다. 퍼가 예, 30 오늘자로 34입니다. 그게 좀 저는 이전에도 그렇던데요. 아니요, 요거 키움 사이트는 그날그날 바뀌거든요. 퍼가 34하면 조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조금 고퍼 아니냐. 잠깐만요. 예, 이게 아니냐. 당일 바뀌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14.93 이것도 당일 아니요, 그거는 바뀌는데요. 작년 주가 안 오르기 전이고요. 지금 오늘자로 34.75입니다. 잠깐만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보면서 이제 왜냐면 지금 이게 대신증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대신증권은 당일 안 나옵니다. 저도 대신증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지금 뭐냐면 이 기업의 이제 작년 당기순이익이 1,400억이거든요. 예. 1,400억인데 지금 오늘자 주가가 얼마냐면 자본금이 지금 자본금이 309억입니다. 300이죠. 예. 1,400억이면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500원 기준하면 12,000원, 그럼 33배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요거는요. 1,400억 기준이면 이 1,400억 기준인데 지금 오늘자로요. 오늘자입니다. 이거요. 잠깐만요. 퍼가 34고요. PBR이 9.71 나옵니다. 지금 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기업의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100만이거든요. 6,200만 주. 예, 예, 6,200만 정도 되는데 예. 34,000원이면 지금 예. 시가총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2조 한 1,500억 나오죠. 2조 3,450억 예, 나옵니다. 그럼 2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당기 순이익이 1,400억이 나오면 20이 넘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계산상 안 맞죠. 예. 예, 2조 3천억 잡고 당기순이 2천억 당기 순이익이 해도 1,400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안 되거든요. 시가가요? 그럼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2조 1,495억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2천 2천에 2조예요. 네, 2조요. 네, 그러니까요. 2조인데 2조 예. 지금 뭐냐면 당기 순이익이 1,400억이 넘는다고요. 그럼 1,400억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2조 8천억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지금 2조 1,000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0이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 단기 순이익인데 누적으로 봐야죠. 그 전에 아니죠. 앞에 적자를 빼내야죠. 아니죠. 그거는 퍼를 계산하면 자,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 관계로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주면 지금 맞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시면 나무로 멘토 얘기했던 시가총액과 PER, PBR을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바로 뽑아낼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키움에서 2조 1천억 정도 나왔을 때는 현재 PER이 34.75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 그래서- 부분은 다시 뒤 한번 보겠고요. 네, 그러면 그 키움에서 일단은 좀 잘못 PER 나온 것 부분과 같습니다. 네. PBR 부분은요. 나무로멘토 대신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내일 주식 승천 부분에서 화요일 날 만약에 방송을 전화 연결하시게 되면 네네. 그때 정확한 계산을 한번 숙지해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요거는 바로 계산이 된 겁니다. 네. 계산이 되어서 14.9위가 나오는 게 맞고요. 키움에서 30이 나왔다면 키움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창환 멘토님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30이라면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근데 1,000억 정도 있으면은 1,400억 정도. 예, 1,400억 정도 순이익인데 네. 차입금 순운전 자금하고 순차입금 자체가 순운전 자본이 1,265억이에요. 마이너스. 그것도 2011년 12월자로. 그리고 2012년 12월에 1,100억이에요. 네. 그리고 순차입금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씩 보는데 3,000억씩 왜 이거 차입을 합니까? 이거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사이비 쪽인 건데. 이게 전혀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한국관광- 여기 예. 비춰보세요. 여기 비춰보세요. 예. 여기 비춰보시면 2012년에 연결지표 여기 순차입금이 3,057억이에요. 여기. 네. 그러면 동원이 1,400억씩 버는데 왜 차입금을 이래 하는지 이게 좀 완전 문제인 것 요거는요.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이게 요 순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내일 검토를 예. 해서 내일 아침에 전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투자형 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분식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가 분식 계산하면은 그럼 정부가 분식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요. 현금 흐름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업 현금 흐름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영업 흐름 1,400억입니다. 좋은 투자 게- 활동 현금 흐름이 500억이에요. 예. 재무 활동비 1,445억. 그럼 뭐 영업 활동이 돈 있는데 투자 현금 활동하고 재무 활동을 왜 차입금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신창환 멘토님께서 지금 하나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예. 뭐냐면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요. 예.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가야 정상적인 거고요. 예. 원래 좋은 기업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되고 투자 현금하고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되죠. 예. 예,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면 부분인데. 결론은 이거네요. 이익에서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보니까 그 이익이 적어지니까 퍼가 순이익으로 치니까 계정에는 퍼가 이게 34가 맞는 거예요.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면요. 투자금을 뺀 후에 이게 퍼예요. 지금 뭐냐면 현금 흐름하고요. 예. 현금 흐름의 계산 방식은 예. 단기 순이익으로 출발해서 거기에 감가상각 금액들 현금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게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예. 재무 현금 흐름은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재무 현금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아마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예. 퍼가 아니라 PCR일 가능성이 많아요. 현금 흐름당 주가일 가능성이 있지. 퍼는 단기 순이익, 주당 EPS를 계산을 하는 우리가 거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잠깐만요, 측정하실 때, 잠깐만요. 단기 네, 순이익을 네, 측정하실 때 잠시만요. 두 분 다 의미를 지금 아는데요. EPS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각 증권사별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키움 쪽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건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신청한 예. 멘토 쪽 의견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일일비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부분과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요. 일단 요거는 잠시 뒤에 끝나고 나서 라이브에서 싸움을 붙든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뭐, 과연 저도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무로 멘토가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나무로 멘토가 GK를 가지고 오셨고요. 내일 매수가 34,700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매수 편입 시도를 합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잡겠고요.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로 멘토 포트폴리오 현재 대우 인터내셔널 편입 제외되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 보유하고 내일 GKL을 신규적으로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분들하고 내일장 승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정신 저도 이제 끝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게시판에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야심한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아무리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간다 그래도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죠. 현재 시각 11시 13분, 많이 늦었습니다. 51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보기 위해서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재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할 때 상승 출발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개장 후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이탈리아의 연립 정부 구성 합의 소식이 유료준 우려가 완화되었고요. 금주 예정되어 있는 ECB 정책회의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 개시 전 발표된 미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0.2% 증가하는 데 그치며 3개월 최저 증가폭을 보여주었고요. 미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금주에는 4월 30일부터 FOMC 회의가 이틀간 실시되고 5월 5일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5월 1일 우리나라가 쉴 때중에 중요 변곡 부분이 들어오는군요.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드디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쪽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했던 모습 지금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꾸준히 지금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이탈리아 연립정부 구성 합의 소식이 있겠고요. 이탈리아 10년 국채 입찰 역시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낙찰 금리는 2년 6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또한 지난 주말에 28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년간 양도소득세 환급, 신생기업을 8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매각할 때 최고 86%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기업 감세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증시는 상승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 큰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은 어느 정도 자리할 것 같지만 유로존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완화된 모습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체크를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주간 코스피 일본과 중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FOMC와 ECB 회의에 대한 관만 장세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야간 코스피 현재 유럽발 호재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계감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증시도 그나마 다행으로 좀 해외 증시와의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 오늘 또 다시 글로벌 증시, 야간 증시 동향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꼬였어요. 네, 저도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PER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손사까지 들려온 주식 승천 내일장 전략 신창한 멘토부터 디테일하게 들어봅니다. 예, 저는 장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제 301일평의 지지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량주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잡주들은 고점 매도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량주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자신 있게 우량주를 저가에서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적금 들이지 사자는 거죠. Yes, sir. 네, 그래요. 신창한 멘토를 믿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Yes, sir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멘토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 예, 계속 거듭 말씀해드리지만 철저히 내수 그리고 방어주 중심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전부 다 중량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순간적인 조정 급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져가십시오. 수익은 분명히 코스닥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식 증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익 측면은 코스닥, 안정성 측면은 그리고 롱런 부분은 거래소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래를 먼저 투자하자, 속지 말자 중소형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전부 다 대결적인 부분인데요. 이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이 다시 릴레이 강연회를 스타트를 합니다. 지방 순회 강연회인데요.
우리 수익률 1위에 빛나는 교수님이죠. 김용준 멘토와 저 주쌤 인기 MC라는데 젊은 피 김도영 주쌤 멘토가 같이 5월달 지방 순회 강연회를 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 대전이겠고요. 25일과 26일 대구에서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유료로 5만 원이겠고요. 사전 선착순 20분 접수로 해서 문의 전화 1577-7451번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화요일 날 오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굿나잇!